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1억으로 평생 월급 만드는 원룸 상가주택 투자법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 혹시 오래된 책이에요. 나온 지 좀 됐는데 이 책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요. 이분은 책을 내기 전에 칼럼, 10in10 칼럼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끄셨던 분입니다. 사실은 상가나 원룸을 가지고 싶으신 분, 그리고 LH에 있는 택지 같은 것 중에 점포겸용주택이나 원룸 부지를 투자하실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추하는 책이 많진 않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서? 원룸의 기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원룸을 되게 갖고 싶었어요.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가 되게 좋더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월 수익이 잘 나오는 걸 사면 시세 차익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금리가 점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월세가 오른다거나 토지의 지가가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의 총액보다는 월 수익 얼마를 목표로 하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건물은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익률이 높은 건물도 1억 이하의 돈으로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에 있는 3억짜리 부동산이나 강남에 10억짜리 없겠지만 뭐 서울에 10억짜리 부동산이나 똑같이 월 수익이 500만 원씩 나온다면, 그러니까 강남은 그만큼 적게 나오고 지방은 더 많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이용하면 빠르게 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여기 지방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부동산은요, 미래 가치를 사는 것이고 시간을 사는 것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며 나에게 부를 절대로 새로 창출해주지 않는다.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공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요, 2009년도에 전남 목포의 남학신도시, 다들 아실 거예요. 도청 소재지입니다. 목포와 무안의 사이에 이렇게 있는 신도시죠. 여기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를 7천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대요. 평당 한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층의 상가, 위에는 원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지금은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이라는 시점은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 이상이 오른 거죠. 2009년에 분양한 것이 2012년도에 1억 5천만 원이니까요. 아유, 전라도 뭐 목포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작은 돈으로도 크게 벌 수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H에 그 입찰 들어갈 때 10%만 내면은 중도금을 안 내도 돼요. 잔금을 치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7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LH의 다가구 부지랑 점포겸용 주택 부지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점점 유행이 이제 엄청나게 생겨서 지금은 투기를 하지 못하고 그 점포겸용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민들만 뭐 이렇게 추첨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여러분 막 몇천 대 1, 막 몇백 대 1도 많이 해, 막 몇만 대 1. 왜냐면 이게 다 좋은 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죠. 안산은요, 10년 전 구축 원룸 주택이 3억, 신축이 3억 5천이었대요. 돈이 없이 공짜로 등기를 이전해주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 정도죠. 지금은 10억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3억짜리가 10억이 된 거죠. 평택 이충동 세계로 약국 뒤편 상가주택은 2천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다. 매매가가 2억 2천이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7억이 되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올랐겠죠, 평택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투자할 위치를 얻으려기보다는 투자의 원칙을 깨달으려 노력했으면 좋겠다. 개발되는 곳, 인구가 유입되는 곳 위주로 투자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새 받아먹기 골치 아프다라고 얘기한대요.
내 경험으로는 2년간 하루 24시간 미만의 시간을 빼앗긴다. 이것저것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피곤하지 않나요? 나의 경우엔 철물점 사장님 한 분과 거래를 하며 세입자에게 전화 오면 전화번호 알려드린다. 세안 내고 속 썩이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사실 거의 없다. 100명 중 1명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므로 제하고 주면 된다. 그리고 정 안 내면 2달 동안 안 내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퇴거 조치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런 일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월세를 받아봤지만 지금까지 세를 안 내고 속을 썩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청소하기 힘들다. 청소하기 힘들면 업체한테 돈을 주면은 청소도 해주겠죠. 원룸 같은 거. 그래서 별로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30대 초반에 경제와 부동산 관련 서적을 필기하며 읽었고 책이 진부해지는 순간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여 내공을 쌓았다. 예를 들어 산책을 나갔다가도 상가주택이 있으면 주인을 만나 보증금과 월세, 짓게 된 과정 등을 술 한잔 사며 듣고 메모하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방이에 애들을 들여보내고 방방이 주인에게 월 수입과 시설에 드는 돈을 여쭤보며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다. 대단하죠.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요. 저도 이제 원룸을 짓고 싶어서 땅을 막 보러 다녔어요. 결론은 못 지었거든요. 못 지어 보러 다녔는데 땅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이 나보고 왜 그렇게 자기 건물을 보내요? 건물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들었으면 뭐 월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서 그분에게 차 한잔 할 수 있냐고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연락처도 받았어요. 혹시 주변에 좋은 땅 있으면 연락처 달라고. 연락 안 주셨습니다. 결론은. 자, 그리고 조카와 방방에 간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이때 책 나왔을 때요. 방방에 가서 또 방방이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월세는 얼마예요? 라고.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얘기해 주길래 그냥 나도 이런 거 하나 차리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나 지금 직업도 없고 애 키우느라 돈도 없는데 하니까 그분이 막 신나가지고 여기 시설비도 얼마 안 들고요 막 수입도 괜찮아요 그리고 방방이 수입은 별거 아니고요 이 엄마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떠는 그 수입이 되게 짭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 책처럼 여러분 인터뷰를 하러 다녀보세요. 저는 떡볶이집 아줌마한테도 여기 떡볶이 맛있네요 이러면서 월세는 얼마예요 이러면은 애기 없고 그지같이 하고 가서 물어보면 거의 다 얘기를 해줍니다. 저의 포인트는 애기 없고 불쌍해 보이게 하고 다니면 어차피 저 여자한테는 얘기를 해줘도 안 차릴 것 같은 거야. 그럼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죠. 이 책을 읽고 제가 실행한 거였어요. 원룸주택이나 상가주택은요.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요. 내 경험상 받은 관리비로 공동 전기요금 등을 내더라도 돈이 남는다. 한 집당 몇만 원 받잖아요. 이것도 또 수익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면 이익이 되겠죠. 관리비가 엄청 비싸요. 상가 오피스텔은 공실에 있어도 집주인이 그 관리 업체에게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분양하는 대행사들은 관리 업체를 끼고 평생 관리비만 받아도 좋죠. 저는 오피스텔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피스텔 제가 지어서 관리비만 그냥 따박따박 한 집에 막 한 거의 5만원, 10만원씩 받아도 100세대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난 그것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대출이 많은 건물은 매매 시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토지 구입 시와 건물 준공 직후 2번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는 대출받기 어렵다. 그래서 내 건물의 다음 소유자를 위해 최대한 받아둔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10억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1억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1억 있는 사람이 많겠죠. 1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대출을 많이 끼고 보증을 막 넣어야지 건물값 대비해서 투자금이 적은 거죠. 그래서 매매가와 환금성을 높여라 라고 팁을 주고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대출을 많이 받아요. 만약에 돈이 있다고 대출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건물이 10억이에요. 대출 하나도 안 받았어. 저 그런 건물 본 적 있어요. 할머니가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월세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살려고 10억은 아니고 제가 그거 옛날에 7억짜리
였는데 원룸 갖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러 갔었는데 방이 17개짜리였어요. 월세가 꽤 많이 나오는 물건이었는데 대출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다 갚았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요? 이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가 다 갚아버렸다고. 그 건물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안 사간 걸로 알고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방에 있는 원룸을 사겠어요. 그죠? 이분이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오피스텔을 통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대중들이 몰리는 현상이 유지되는 동안만 반짝 상승할 뿐이다. 자, 손이 바뀔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시세 차익도 어려워지며 황금성도 떨어지는 위험한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스텔이 가장 힘든 이유는요. 대지 지분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노후가 됐을 때 새로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요. 원룸 1층, 2층, 3층에 뭐 상가, 원룸, 투룸, 쓰리룸 넣었을 때 수익률을 분석하는 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배우고 나서요. 경매로 땅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땅을 보니까 이 땅은 몇 평이니까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알아보러 부동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면허도 없거든요. 근데 그 경매를 알아보면 시세가 나오고 여기 이런 입지는 감정가가 얼마구나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밸류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국의 땅값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밸류맵도 없었고 토지 실거래가가 아마 2016년도부터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시세를 봤죠. 저는 손으로 맨날 그렸어요. 원룸, 투룸, 쓰리룸을 뽑으면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겠구나.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소 30%에서 막 100%까지 나오는 그런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소유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진실이에요. 실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는 막 좋은 동네, 비싼 동네 말고 그렇지 않은 지방을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있어서는요, 동탄이 향남보다 훨씬 낮지만 수익형 부동산, 아까 말한 점포겸용주택지 이런 거는 향남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상가가 좋고, 어떤 지역은 땅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평택이 땅값은 아주 많이 올랐지만 아파트는 재미가 없죠. 이런 거를 보지 않으면 투자에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익률 조작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가의 경우는요, 세입자와 주인이 짜고서 월세를 수년간 주인이 세입자에게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높게 쓰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 원인데 15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 여기 150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월세를 100만 원만 높여도 매매가가 몇 억씩 차이가 납니다. 최소 2억.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1층 세를 얻는다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실제 월세를 파악해보거나 주변 1층 월세를 여러 군데 조사해서 평균 시세를 확인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월세를 구해요 라고 해야지 정확한 월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월세 조작은 여러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월세 믿고서 구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독주택지는요, LH에서 분양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점포겸용주택과 주거전용주택. 주거전용은요, 집만 지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원룸, 투룸을 얘기하고요. 단독주택지는요, 1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가주택을 의미해요. 이것은 예전에는 정말 외지인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약간 청약처럼 그 동네 사람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재미가 좀 없게 됐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이런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 보시면은 어느 쪽 땅이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아파트를 짓는 부지도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고요. 상가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도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고요. 종교인 아니면 살 수 있나? 종교용지도 여러분 분양하고요. 되게 많이 분양을 해요. 그래서 땅을 분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지역을 개발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방방이 트램폴린 주인과 친해져가지고 장부를 보게 됐대요. 놀랍게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700명의 어린이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있다. 어린이 한 명당 음료수까지 3,000원에서 4,000원까지 돈을 쓰고 가니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토, 일 이틀만 수입이 210만 원, 주말만 장사해도 한 달간 840만 원. 실제로 이 방방이로 월 1,000 이상 수입을 얻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책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이 생겼죠. 이분이 실제로 공터에다가 이렇게 방방이를 운영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다가. 대단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고 돈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행력이 있어요.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 왜냐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설치 비용이 1,400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바로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을 때, 원룸이나 이 점포겸용주택을 짓고 싶을 때요, 땅을 사야 되잖아요. 남에게 도급을 줄 때는 70평이 유리하고, 내가 목수를 데리고 직접 지을 때는 80평 이상의 큰 땅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건물 짓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이분이 건물을 정말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저는 실제로 한번 우연히 만나봤습니다. 네. 두려움이야말로 부자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무서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건물을 어떻게 지어, 땅 샀다가 안 팔리면 어떡해, 이러고 못하죠. 하지만 공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실제로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익률이 좋은데요, 원룸의 월세가 20만 원대인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곳은요, 수요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수요가 우위예요. 집이 많다는 얘기죠. 공실의 위험이 크다. 세입자가 자주 바뀔 수 있다.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 중개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이에 비해 월세가 20만 원대라는 점은 지출 대비 약점이기도 하다. 공실에 대한 두려움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얼마든지 극복하자라고 다루고 있어요. 이 뒤에 많은 회원들이 후기를 썼는데, 저의 친척이 여기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2년도에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원룸 투자책이고요. 여전히 저는 이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